이제 해주긴 치워주시겠어요? 아까 사무관님이 2009년부터 쭉 창의성 교육 그동안 쭉 진행되어온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2009년 처음 창의성 교육 기관을 만들 때부터 교육과와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일들이 머릿속으로 쭉 주마등처럼 쭉 스쳐가기도 하고 이제 오늘 오신 이제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 좀 시작할 때부터 저희와 같이 하셨던 분들도 몇 분 이렇게 계셔서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그림이 이제 일출 그림인데요. 2013년도 상반기 창의성 모델학교의 컨설팅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창의성 모델학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상반기 현장 컨설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계획은 오후에 공주대학교 신청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도 저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창조경제 되게 많이 들으셨죠. 교육계에서도 아마 창조경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사진에 있는 저분이 이제 존 호킨스 박사님인데요. 창조경제를 처음 이렇게 주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창조경제가 뭐냐, 뭘 해야 되냐, 한참 얘기를 많이 듣고 저담에서 신문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저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창조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의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기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가질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이제 창의적 인재인데 이 창의적 인재가 그럼 이제 길러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런 인재가 키워지기 위해서는 초중고부터 자기가 어디에 꿈이 있고 어디에 끼가 있고 어디에 진로를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활동도 해보고 계속 그런 과정들이 초중고 과정에서 계속 반복돼야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역량이 키워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대학 가서도 자기 진로에 맞는 전공을 찾고 그래야 저 아이가 창의적 인재로 길러져서 나중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의적 인재다. 그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의인성 교육을 처음 얘기할 때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데 이 아이가 더불어 살 줄 알고 하는 인성적인 것도 같이 있어서 창의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는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게 창의적인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다. 그 말씀을 창의성 교육 시작할 때도 계속 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도 이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창의성 교육과 맥을 같이 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 적성과 소질을 찾는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것은 이전 정부하고 쭉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의성 모델학교는 뭐냐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초중고의 교육 중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고 사고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우리가 마치 아파트에 모델하우스 가면은 이게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 대충 이런 아파트가 지겠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창의성 모델학교를 가면 이 교과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데가
이게 잘하는 학교구나, 창체에서는 이런 하는 학교가 잘하는 학교구나라는 그 모델하우스를 보자. 그 기능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뽑은 게 창의성 모델학교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모델학교의 주요 미션은 교과나 창체나 이런 시간에 다양한 창의성 교육을 잘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상황들을 타 학교 대상으로 그 노하우를 자꾸 전달해 주는 게 그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잘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외부로 알려주는 게 그 미션입니다. 가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95개 교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188개 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줄에 이제 2012년도에는 196개 교의 학교가 타학교 대상으로 해서 총 한 5,000여 개 정도 해서 한 13만 명 정도 교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컨설팅을 이제 실시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3년 차에서 올해는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그럼 이런 잘하는 학교들의 학교의 문화는 다른 학교하고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가지 설문조사를 이렇게 돌린 게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창의성 모델학교와 그리고 비교군인 비슷한 환경의 일반 학교 교원들 한 800여 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학생 한 12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되게 이제 설문을 있다라는 거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잠깐 공유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더니 왼쪽에 그 남생이 이제 모델학교 교원들이 나가신 거고, 오른쪽에 이제 보라색 이제 일반학교 선생님들이고요. 모델학교가 아무래도 학교장님들이 창의성 교육, 이성 교육을 하기 위한 시청지가 더 높으시다. 그리고 교사가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 많이 활용하고 공연을 하다가,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창의성 이성 교육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교사 간 협력 문화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응답을 많이 주셨고요. 그 교육과정,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제 더 많이 하고, 다양한 교사 방법들을 내가 다니는 우리 모델학교는 더 많이 하더라라는 그 응답들을 이제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성 교육 그 정책에 대해서도 일반 학교 교원분들도 이렇게 뭐 남 반대다 의견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창의성 교육을 먼저 실천하고 계신 모델학교 교원분들이 이런 교육의 정책은 앞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학생들이 어떨까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00여 명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 범위에 대해서 그 차를 보이면서 모델학교의 그 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더 많이 받아주더라. 그리고 교과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창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더라라는 그런 응답을 해주시고요.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도 토익 토론이나 실험, 협동학습 등 다양한 그 학생 중심의 이제 수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012년도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까 5천여에 13만 명 해서 숫자적으로는 크긴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 교원이나 이제 학부모 대상 연수도 하고 설명에 대해서 학교 교직원들이 굉장히 그 창의성 교육 실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님들이 이제 리더십들을 보여주시고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상관님께 얘기해 주셨지만, 체험 활동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컨설팅 주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게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실적, 교육과정하고 이제 연계된 이제 학교 운영계획과 연계된 그런 계획들의 그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미흡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십사라고 이미 10년도 계획이 나간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모델학교 사업이 10년도하고 다른 13년도의 특징은 규모는 이제 188개 정도 되고요. 이 특화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가장 자신 있는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이제 5개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큰 막연히 해가지고요. 교과 하나, 강체 하나, 학교 경영 하나, 그리고 인성교육 뭐 학교 공략 하나 해가지고 모든 영역별로 하나씩을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가 물론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 잘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모든 영역에 다 잘하는 슈퍼맨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학교별로 교과문 교과, 창체문 창체 그 학교의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그램을 한 2개나 3개 정도에 이렇게 좀 집중해가지고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서 학교별로 한 2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이 집중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이거는 이제 우리 컨설턴트 전문가분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그 학교가 타 학교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작년에는 한 24회 정도 됐는데 올해도 그 12회로 절반 이상을 좀 줄여서 컨설팅의 뭐 횟수를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그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타 학교 대상으로 해주시자라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들이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과 관리 차원에서는 작년에는 이제 결과 보고를 학교별로 이렇게 컨설팅 몇 번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숫자 중심으로 오신 그 선생님들 숫자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그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컨설팅을 잘 해드리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오신 이 공주대학교 팀을 이제 모델학교가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하는 사업단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학교의 이제 결과 보고에도 단지 이제 컨설팅을 몇 번 하셨고 선생님들이 몇 번 오셨고가 아니라 학교별로 적어도 모델학교가 2년이나 3년 이상을 해오셨거든요. 모델학교를 해오셨더니 학교 이전하고 비교해서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의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를 좀 그걸 좀 이제 제시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컨설팅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이제 7월 4일부터 이제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나가주실 텐데, 재단이 부탁드리는 건 2가지입니다. 다른 유형의 뭐 컨설팅도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렵고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학교별로 이렇게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 뭐냐고 이쪽에 리스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실 텐데요. 학교에 대한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나가셔서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담당 연구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심층 인터뷰 같은 거 하실 텐데,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학교가 3년이나 2년 동안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조금 많이 적어서 그걸 나중에 외과보고서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설팅을 하고 끝나면은 이게 학교별로 그냥 우수 프로그램들만 쭉 나오는데 이게 2년, 3년 하면 정말 그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는 현장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컨설턴트 분들이 나가셨을 때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의 변화를 좀 이렇게 청취해가지고 그걸 좀 많이 좀 분석해서 좀 보고서에 좀 써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체 사업 프로세스는 이미 이제 앞에 2개는 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시점으로 해서 2차 현장 점검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거 컨설팅 결과를 다시 학교에 피드백을 해주고 9월달 정도에 학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중간으로 워크숍을 하고 11월달에는 2차 현장 방문은 성과 평가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달에 우수사례 경력이고요.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2014년도에 창의성 모델학교에 또 그 역할을 할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선정 그런 작업들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컨설턴트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제 1페이지에 선생님들 마치 컨설턴트 카드를 이렇게 써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컨설턴트 카드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오늘 오신 컨설턴트 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 창의성 교육, 그리고 창의성 모델학교 사업이 가는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저희 같이 좀 선정이나 평가나 이제 학원에 있으면 그것도 좀 계속 해주시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하자면 고객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그런 부탁을 드렸고요. 작년에도 학교에서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오신 분들이 평가를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컨설팅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가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성과평가분에 가신다는 입장으로 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컨설팅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런 계획들은 자료집에 있는 모델학교 기본 계획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전년도 상반기 현장 겪은 컨설팅 계획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렇게 나가고 한 학교당 현장 전문가 교장 선생님 담당 교원 선생님 장학생들 현장 전문가 2분과 그다음에 사업단의 교수님급 연구진 1명 이렇게 총 3일 1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다녀오시게 되고요. 이 시도관 전문가 교차 컨설팅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컨설팅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무수 사례 및 학교의 어떤 변화와 복지에 대한 발굴하는 교원 학생 홍보의 연장 이 두 가지 큰 내용이고요. 점검 순서는 이제 학교별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 세부 사항들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관련해서 가운데 이제 볼드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늘인데요. 오늘 이제 컨설턴트 워크숍을 통해서 학교별 이제 2013년도 운영 계획서에 따른 운영 현황의 점검을 어떻게 할지, 숫자본 보완을 어떻게 요청을 할지, 그에 대한 컨설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방법을 방문하시기 전에 계획서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오늘 내일의 주 이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4일부터 컨설팅 모집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컨설팅 프로세스는 자체 준비는 학교들에서 우리들은 어떤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미 해서 넘어온 거고요. 이제 오늘 내일은 컨설턴트 분들께서 설명 컨설팅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그 학교에 가서 어떤 것들을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완성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7월 4일부터 이제 방문 컨설팅을 다녀오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면 마지막 종합 컨설팅 보고서가 되면 이 컨설팅, 3학기 컨설팅 전체의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컨설팅 절차는 이제 1, 2, 3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문 컨설팅을 위한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준비하는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세션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의 이제 주 영역은 첫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이고 이걸 위한 학교장님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학교 교육 어떤 목적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운영 계획서와 그리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드리고요. 두 번째 영역은 그 특화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성과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타학교 대상으로 배치마킹 연수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때 이제 일반화 전략이나 모델학교 운영 행정사항 같은 경우는 아마 모델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가시면 컨설턴트 분들께 흡수도 하시고 컨설팅도 요청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 학교별로 이렇게